이번 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유지 결정은 워낙 예상이 강했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세 여파와 관련한 파월 의장의 발언에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는 종전과 비슷하지만 더 강한 의지를 담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더라는 글자입니다.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키워드는 불확실성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준은 현지 시간 7일 FOMC 회의를 통해서 현재 4.25%에서 4.5% 수준인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열린 세 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금리 유지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특히 실업률과 물가가 상승할 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본인의 직감으로 볼 때 경제의 향후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불확실성을 키운 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금리 유지는 지난달 2일 전 세계를 겨냥한 상호 관세 발표 조치 이후에 나온 첫 금리 결정이기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루어졌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율 관세가 지속되면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f the large increases in tariffs that have been announced are sustained, they're likely to generate a rise in inflation, a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nd an increase in unemployment. 이를 두고 월가에선 연준이 관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관세 영향으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란 연준의 목표 달성이 내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금리 인하가 상당히 더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관세 충격이 좀 더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움직이겠다고 한 건데 그러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네, 파월 의장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경제 변동성에 대응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은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경제 관련 데이터 확인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 활동이나 종합적인 고용 지표 등 실물 경제 데이터가 아직은 견조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상황이 급변할 경우 빠르게 움직일 능력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선제적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가 수준이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고 금리 인하 시 오히려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금리를 내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적절한 경로가 무엇인지 현재로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지가 좀 관심사였는데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의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always going to consider only the economic data, the outlook, the balance of risks, and that's it. That's all we're going to consider. So it really doesn't affect either our job or the way we do it.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통령과도 먼저 만남을 요청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늦는 파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면서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파월 의장의 설명은 관세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이렇게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비관적으로 좀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즉각 수습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말씀하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확대 해석되자 네.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요.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관세에 대한 잘못된 경제 모델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강한 고용 지표를 갖고 있으며 연준이 예측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스티븐 미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도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다음 달 FOMC 회의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유지하면서 탐색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문가는 최근 호조를 보인 고용 지표를 바탕으로 연준이 금리 완화 기조로 다시 돌아서기 위해서는 고용 시장이 충분히 약화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연준의 발표 하루 전 3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시점을 7월로 보는 확률도 낮아졌는데요. FOMC 회의 결과 발표 전에는 80%에 육박했는데 발표 직후에는 약 7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바클레이스는 7월에 금리를 인하하면 연준은 고용 시장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관세와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결국 최대 변수는 관세, 특히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될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은 현지 시간 10일과 11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공식 대화에 나섭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인 협의를 기대한다면서 협의 상황에 따라 145%의 대중국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역 협의 결과가 좋으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할 뜻도 내비쳤는데요. 다만 직전에는 선제적인 관세 철회는 없다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기 때문에 협상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이 경제 전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주요 교역국들과 협상을 시작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영국과 첫 무역 합의를 이룬 가운데 다른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